자, 할까요? 교재는 237페이지 보시면 점유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그 점유의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197조 보이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봐볼래요? 237페이지에 있는 197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요걸 하나 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그 마스터북이 나오게 되면 전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소유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소유의사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주, 점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요와 갖고 반대가 되는 게 있죠. 반대되는 게 뭐죠? 여기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소유 의사가 없는데, 요걸 뭐라 그러죠? 타주, 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주, 점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평온이라는 게 있어요. 평온하게 점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평온의 점유는 좀 와닿지 않아요. 평온의 점유, 그러면. 근데 평온의 점유를 우리가 계산할 때, 뭐라고 계산하냐면, 강박과 폭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폭이라고 할까? 강박과 폭행. 요 의한 점유고. 그 다음에 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연하게 점유한다. 요 반대 개념이 은비라는 게 있어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하는 형태. 그 다음에, 계속이라고 한다면, 계속 점유한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계속하고 들어오죠. 계속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이라는 점유가 있죠. 아까. 선의의 점유가 뭐가 있어요? 악의 점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무과실. 실수 없이. 그러면 요건 과실로 점유한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97조 조문 한번 봐볼래요? 조문이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점유자는 여기 소유의사란 말 보이죠? 소유의사가 뭐죠? 소유의사가? 자주, 점유, 이런 말이에요. 자주점유로, 또는 그 다음에 선이죠. 선이 동그라미고, 평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평온이 강폭의 반대예요. 공연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거에 반대입니다. 점유한 걸로 뭐 한다 그랬죠?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정한다. 추정자가 꼭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타를 구별 못 하잖아요. 선인지 악인지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뭘로 보자는 거야? 선의로 추정해 주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다면 일단은 뭘로? 자주로 추정해 주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 뭘로? 착한 사람으로 추정을 해주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자주로 추정을 하고 평온인지 강폭인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뭘로? 평온으로. 그 다음에 공연인지 은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연으로. 그다음에 계속, 불계속, 선이, 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유의 모습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는 뭘 하자는 거예요? 추정을 줘요. 추정을. 추정을 준다는 건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추정을 주면 자 스스로가 저 자주점유예요. 저 평온이에요. 공연이에요. 선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추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니까 무과실 보이지 않아요? 실수가 있다 없다. 무과실은 추정을 줘야 안 줘요. 이건 추정을 안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추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요? 점유자 스스로 뭐를 줘? 과실을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약속인데요. 점유에서는 무과실은 추정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 실수가 없습니다. 무과실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밑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볼래, 교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나 무과실은 세모예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란 말 보여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걸 하나 체크하고.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또한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할 때는 점유 개시 시점이나 판결, 패소 판결 시점이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뭘로 가요? 악이 점유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건 뒤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거라.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점유 계속 추정 보인가요? 점유 계속. 전후 양 시점에 198조입니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인데요. 자, 여기 잠깐 봐볼게요. 여기 어떤 거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5월 1일 날. 이 친구가 이렇게 산타페를 몰고 다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를 언제 봤냐면 갑이라는 사람을 10월 1일 날 또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역시 산타페를 몰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5월 1일하고 전, 그 다음에 10월 1일 후, 그럼 뭐가 돼요?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건 봤죠? 근데 중간에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분명히 요 사이에서도 계속적으로 산타페를 몰고 다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주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계속 점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계속 추정이라 그래요. 이걸 계속 추정력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요것들이. 근데 문제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르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갑이 이렇게 산타페를 5월 1일 날 몰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봤는데 그 산타페를 을이라는 사람이 10월 1일 날 이렇게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다 하더라도 아마 점유를 승계받았다라는 거 있죠. 물려받았다. 승계받았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을 해서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산타페를 몰고 있었는데 10월달 명절날 봤는데 동생이 산타페를 몰더라고요. 자동차를. 그럼 나중에 이거 형가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형으로부터 내가 증여를 받았어. 공짜로 형이 주더라고 타라고. 그러면 전 점유자로부터 점유가 승계됐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럼 계속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서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추정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거기 198조에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뭐 한 걸로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요걸 하나 써놔 볼게요. 전후죠. 전후 양 시점에 뭐가 다르더라도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점유 승계가 되면 점유 승계가 입증이 됐어요. 점유 승계가 물려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뭐 한 걸로 계속 추정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전후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요걸 우리 시험에다가 기출해 냅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당연히 같으면 당연히 계속 추정은 되잖아요. 근데 전과 후의 점유자가 다를 때에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건 가능하다. 그 정도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뒤로 넘겨볼까요? 뒤집어 봐요. 판례 있었네. 괜히 썼네. 그죠? 이게 공부를 미리 해갖고 왔으면 안 써도 됐을 건데. 자, 판례. 민법 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 추정이 여기서 끊어요. 슬롯이. 전후 양 시점에 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인가요? 요게 포인트야.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요게 포인트예요.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극이란 말 되어 있죠? 네, 적극은 된다는 말이에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별 표시에 빨간색. 그래서 요 판례는 그래도 간혹 나와요.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권리 적법이란 말 보여요? 권리 적법 추정 동그라미 쳐요. 적법 추정. 저는 요 200조가 적법 추정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할 때게. 여기 보면, 요거 지금 요거 내용이잖아요. 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요게 권리 적법 추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법 추정. 난 요 적법이란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 있잖아요. 위법, 적법, 불법. 나는 그런 개념이었는 줄 알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 요걸 해보자고. 권리의 적법 추정, 그죠? 요걸 다른 말로 이걸 점유 추정력이라 그래. 점유 추정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이잖아요.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건 내 거 아닌데? 이게 제일 낫겠다. 이거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물건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내 거라고 뭐 때문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물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죠?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갖고 와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도둑놈인 줄 알아? 몰라? 모르지. 단순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다가 요 물건이 이 사람 건갑다.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는갑다. 이렇게 추정력을 주는 걸 적법 추정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적법 추정력은 뭔만 인정되는 거예요? 뭔만 인정되냐면 여기처럼 요 점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동산만 돼요. 동산만. 부동산은 되느냐? 요 부동산 있잖아요.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 점유 추정력이라 그래. 이 점유 추정력, 다른 말로 적법 추정력인데, 자, 아니 부동산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도 적법 추정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아니에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냐면 부동산은 이게 요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추정력. 그래서 등기 추정력을 주기 때문에 점유 추정력이나 적법 추정력을 주면 안 돼요. 여기는.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은 동산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이 부동산이 내 거라고 추정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등기부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근데 내가 아까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근데 내가 훔쳐온 물건인데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그냥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다가 이 사람이 적법하게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람 소유자인갑다. 이렇게 추정력을 준단 말이죠. 동산에 대해서만 적법 추정력, 점유 추정력이 주어지는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법 점유 추정력이 주지 않아요. 뭘 줘야 돼? 등기 추정력을 준다고. 그럼 여기서 200조의 적법 추정력, 요걸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점유 추정력 그러잖아요. 그럼 적법 추정력이나 점유 추정력은 뭐만 주라? 동산에만 나와야지 부동산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부동산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200조 밑에다가 여기 동산 동그라미 부동산 안 돼요. 그것만 체크하시라고. 여기 나왔네. 괜히 설명했네. 여기 보니까
동산의 점유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뭐는 안 된다. 세무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와요. 간혹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테마 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말 보여요? 여기 보니까 여기 대단해. 요게 이렇게 그죠? 여기 30일 맞아요. 여기 30회 때는 이게 빠졌어요. 아마 우리 시험에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빠진 건 역사 이래로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예요. 이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5개예요. 별이. 점유권에서 얘를 빼놓고 시험을 내면 희체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애가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걸 하나 정리를 할 건데, 자, 요걸 한번 제가 설명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봐드릴게요.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자, 요게 아주 중요해요. 점유권에선. 요게 마지막이에요. 점유권에서. 요게 끝나고 소유권 넘어가거든요. 자, 지금 11월, 12월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해라는 대로만 하세요.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알겠죠? 10시는 컴퓨터를 켜고 앉아야 돼요. 항상 라이브가 들어가니까. 생방송 바로 들어가요. 똑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 앉아서 들어야 돼요. 쉽시다. 그럼 화장실 갔다 오고. 알겠죠? 또 10분 있다 앉아야 되고. 나는 떠들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듣죠? 아니,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그렇죠? 그 어려움 속에서 수능 무사히 마쳤잖아요. 점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엄청 힘든 시절에 어떤 수험생을 보낸 거예요. 이 고3들이. 재수생들이야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보냈겠지만 고3들은 실제는 이 과정을 걸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과정을 걸쳐야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제 녹십장과 오늘 신문 보니까 다행히 혈장 치료제가 다 완치가 된다고 해서 다행이죠. 우리는 백신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치료제만 있어도 돼요. 치료제만 있어도.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 환경이나 기후가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걸쳐야죠.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제 개인적 소망에.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내후년 가면요. 아마 여행사들 불티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상심리? 2년간 꾹 눌렀던 거 터트리자. 그렇죠? 아마 예약도 못할 거래요. 그 정도 터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이거지. 잘 버텨야 돼요. 그래도 뭐, 올해 수능 힘들어도 대학 가는 사람도 가잖아요. 이게.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한번 보는데, 이게 뭐냐면, 제목은 쓰지 마세요. 점유자와, 그 다음에 회복자, 이렇게 된다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2개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이 항상 제가 이걸 들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소유자거든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훔쳐갖고 왔어요. 훔쳐갖고. 그래서 자전거가 여가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느낌상으로. 점유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이 둘 중에 점유자가 누구예요? 을이 점유자겠지. 그죠? 여기다 쓸까? 여기. 네, 점유자가 되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잡혔어. 그럼 누가 회복자일 것 같아? 얘가 회복자겠지 않았어요? 회복자. 그럼 얘는 자전거 달라고 할 거야. 내 거니까 내놔. 그죠? 점유자, 회복자. 도둑놈도 점유권 있는 거예요. 단지 도둑놈도 자주 점유해요. 그렇죠?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제 줘야 되지. 여기서 발생되는 법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근데 을하고 이렇게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집이 여기 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매매 계약이 깨진 거예요. 깨져버렸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전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요 집이 누구 거야? 점유자가. 을이 하고 있지만
누구가 회복자예요? 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점유자 회복자 간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예요. 가장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요게 과실, 수치권이라는 문제인데요. 요 과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먹는 사과, 배, 뭐 이런 과실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사용 이익 같은 것도 과실이에요. 월세 같은 것도 과실이고. 그러면 얘가 자전거를 훔쳐 갖고 와서 한강 둔치에서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한 거야. 간땡이도 부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한 50만 원 번 거지. 이렇게.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지. 그럼 자전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요 과실 50만 원도 돌려줘야 되냐 이거지. 자전거 플러스 50만 원. 지금 이게 문제인 거고, 또 이 사람도 매매를 해갖고 왔는데 얘가 월세를 낸 거야. 월세를. 그래서 한 50만 원 번 거죠. 근데 계약이 깨졌잖아요. 집 돌아가야죠. 그럼 이 50만 원도 같이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50만 원은 내가 먹을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장사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과실 수치권의 문제가 나와요. 이 과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사용 이익도 과실이고요. 요 대여 사업 해가지고 빌려준 거, 받은 거, 요것도 다 과실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우리 조문상에 201조에다가 근거를 뒀어요. 뭐라고 뒀냐면,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선의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악의 점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도둑놈은 선일까, 악일까? 공권이 없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도둑놈이니까. 직접 훔쳐갖고 왔으니까. 그럼 선이 악이요. 악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는 요 과실 수치권이 없어. 그럼 돌려주라 이거지. 반환해줘? 하고 뭡니까? 이건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도둑놈이 수치한 이 50만 원은 자전거 플러스 5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과실을 반환해줘야 돼.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으니까. 근데 봐봐요.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은 매수자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대여를 해서 50만 원 벌었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럼 이걸 돌려줄 때 요 50만 원도 같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왜? 선이니까. 그래서 선의는 과실 수치할 수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그럼 이걸 반환해준다, 안 해준다?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필요 없이 집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거꾸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물건도 돌려주고 과실도 돌려주라 이거죠. 이게 조문에 돼 있어요. 하나 우리 정리해버릴까요? 자, 여기 조문만 먼저 봐볼게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여기 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자, 과실수치권 보인가요? 여기 보니까 점유자와 과실. 자, 읽어볼게요. 요게 해석이 되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렇죠? 과실 취득을 할 수가 있어. 선의는. 그럼 반환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반환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갖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의 점유자 동그라미죠. 악의 점유자는 뭐라고 했냐면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돌려줘야 돼. 수치할 수가 없죠. 소비하였거나 실수, 이거 실수예요. 과실이. 예, 실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그 과실을 뭐 한다? 예,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하여야 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걸 딱 나눠가지고 선의 점유자가 있고요. 악의 점유자가 있어요. 그럼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고. 악의 점유는 과실 수치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 반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반환을 해주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요 박스 하나만 일단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처음에 뭐 11월, 12월에 뭐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의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의 취득. 따라서 선의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와 자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의점유자 또 나오죠. 과실 수치를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야 된다. 또 여기 보면 선의점유자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악의점유자가 나올 거예요. 밑에 이렇게 하면 악의하고 나오죠. 악의 동그라미. 악의는 수치한 과실을 뭐 해야 된다? 반환해야 돼요. 그렇죠? 반환해야 되고 또 받은 이익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반환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까지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반환을 해주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점유자의 회복자된 책임이 있잖아요. 자, 이제 요걸 두 번째 가져와 볼게요. 저 와볼래요?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요거예요.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들어봐요. 도둑놈이잖아요. 자전거 훔쳐갖고 와서 막 타고 다녀. 그리고 타고 다니다가 뭘 했냐면 빵꾸를 냈어.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빵꾸를 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갖고 왔죠. 의리. 그리고 집을 사용하다가 변기가 깨질 수가 있고 수도꼭지가 고장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점유자의 실수로. 그럼 여기 자, 요 점유자가 여기 점유자가 누구야? 여기서는 의리죠, 지금. 의리. 자기의 실수로 뭐 한 거야? 점유물을 멸실시켰거나 훼손했을 때 요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문제가 되지. 요걸 그랬더니 요렇게 나눠서 조문상에 자,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선의점유자가 있고 악의점유자가 있고 여기에 자주점유가 있어요. 자주라는 게 뭐죠? 자주라는 게 소유 의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타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타주점유. 근데 요게 좀 달라요. 선자는 뭘로 가냐 그랬더니 여기는 현존 상태로 그냥 돌려주면 돼. 빵꾸 나면 빵꾸 난 대로,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요거. 나머지는 뭘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요거는요. 전 손해를 물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걸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갑이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고 요걸 을이라는 사람이 훔쳐왔어요. 그럼 을을 뭐라고 그래? 을이 누구야? 을이? 을이 도둑놈 새끼지. 그렇죠? 그러면 이 도둑놈 새끼가 뭐예요? 자전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자전거를 망가뜨린 거야. 멸실하고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을은 분석을 해봐. 을은 자주요, 타주요? 아니, 선이 악이요. 악이에다가 그럼 자주요, 타주요? 자주지. 도둑놈이 저면 자주잖아요. 소유 의사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악자지. 그러면 악이이면서 자주일 때는 뭐라고요? 전손해를 물어줘야 돼. 그럼 빵꾸값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자전거 훔쳐갖고 와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차를 내준 거야. 매수일까요? 매수이니까? 자, 매수이냐? 매매를 통해서 사갖고 온 거지. 그럼 매수자의 점유는 뭐가 돼요? 선이 악이야. 선이야. 얘가 도둑놈인 줄 몰라. 갑이 소유자로 믿고 산 거지. 그럼 얘가 도둑놈인 줄 모르고 선이죠. 요건 자주야, 타주야? 자주지, 매수자니까. 그럼 얘가 자전거 타다가 망가뜨렸어. 빵꾸를 냈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 선이 자주니까 뭘로 가야 돼? 현존이지, 현존.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가면 현존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뭘로 간다? 악자죠?
악자니까 뭐예요?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고. 자, 다시 해볼게요. 이 친구가 자전거를 훔쳐갖고 와서 정이란 사람한테 뭐 한 거야, 이건요? 정이란 사람한테 임대차를 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돼요. 요거 정이. 그럼 임차인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차인일 때는요. 얘는 선이이고, 그죠? 자주야, 타주야. 타주가 되죠. 선타죠. 그럼 선타는 뭘로 가요? 전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손해를 물어주라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그대로 내지 않아. 예를 들면 얘는 선자만 외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숙자, 말자, 경자, 선자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중에 선자 있어요, 없어요? 선자는 현존이고 나머지는 전손해거든요. 그럼 요건 찾기가 쉽다고. 근데 얘를 그림으로 그려서 내요. 이렇게. 사령으로. 그럼 얘가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임차인은 선의 점유자이면서 타주다. 소유 의사가 없으니까. 그때는 뭘로 가요? 전손해를 물어준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박스는 먼저 외워야 돼. 이게 선자는 현존, 나머지는 전손해. 요건 나중에 문제이고, 요건요. 이건.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공식은, 여기 봐봐요. 202조가 나오잖아요. 자,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고 훼손됐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이란 말 보이죠?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며, 근데 여기 뭐니까 끊고 선이 보이죠?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 현존 한도 내에서만 배상한다. 그렇죠? 그럼 선의는 전손해고 악의는 뭐예요? 현존 아니죠. 선의는 현존이고 악의는 전손해죠. 반전이 있어. 근데 그러나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뭐라 그래요?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선타는 뭘로 가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기가 선이, 여기가 악의가 되고, 여기가 자주가 되고, 여기가 타주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갖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선의와 자주는 현존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선의인데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여기가? 전손해가 된다는 거지. 요 선타가. 그리고 악의는 전부 다 뭐예요? 손해, 전손해지. 그러니까 요것은 전손해예요. 이렇게는. 그래서 선자만 현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선자는 현존, 선자는 현존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손해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응용이 될 때 나오는 거야. 그때 여기 제가 이야기할 때 뭐냐면 선인데 타주잖아요. 여기다가 반드시 써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나중에 응용이 될 거야. 선의이지만 타주가 되기 때문에 전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게 우리 시험에 나중에 관건이. 지금은 이게 뭔 소리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딱 와 닿아요. 이게. 지금도 와 닿아요? 도둑놈이 물건 훔쳐갖고 와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빵꾸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돌려줘야 되잖아. 그럼 돌려줄 때 자전거만 돌려줄 거냐? 아니면 빵꾸까지 다 물어줘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와서 나중에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그리고 매수자 넘어갔죠. 중간에 매매 계약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사용하다가 화장실을 고장낸 거야. 그럼 매매 계약 깨졌죠? 그럼 집 돌아가면서 그 화장실 고장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싸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매수자가 계약이 깨질 정도까지 왔다면 감정이 악감정이지. 그럼 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매수자가 물건 가져가서 화장실 망가뜨렸단 말이야. 보일러 망가뜨렸다고. 그럼 중개사 입장에서는 원래 선이잖아요. 선이. 자주잖아요. 그럼 뭐야? 망가진 상태로 돌려줘야 되지. 그 보일러 고장난 거 물어줄 건 아닙니다. 그죠? 그 한마디는 해야죠.
아니, 매수자는 뭘로 가, 매수자? 매수인은 뭐예요? 선이죠? 자주야, 타주야? 자주지. 그러면 이 매수자가 사용하다가 보일러가 고장났어. 아니면 뭐 수도꼭지가 고장 나가지고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 이거지. 그럼 요거 물어주냐 이거지. 이거 물어줘 안 물어줘? 안 물어준다니까. 왜? 선자잖아. 선자는 현존 상태로 주면 된다니까.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돼. 굳이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중개사가 나중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내는 거예요. 자, 대략은 아시겠죠? 감은 와요 지금? 아니면 오늘 집에 가다가 친구 거 무슨 연필이나 볼펜이나 그 보온병을 하나 훔쳐갖고 가. 그래서 망가뜨려 놔.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이요, 악이요? 악이지. 훔쳐갔으니까. 그럼 보온병 사줘야 돼. 그대로 망가진 상태로 줘야 돼. 사줘야 돼. 그거 물어보는 거 똑같다니까. 이게. 실생활에 있는 게 다 민법이라니까.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데. 이게. 재밌어, 원래. 무식하게 외우는 과목하고 달라. 그 무식한 과목들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 느낌이, 이걸 왜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민법은 해야 돼. 이게 실생활에 많이 접목이 되니까. 민법만 해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인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게 진짜로 이 점유자 회복 중에서도 얘가 정말 잘 나와요. 이 비용은 앞으로 많이 써먹거든요. 자, 이제 요걸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세 번째네요. 자, 여기 봐봐요. 3번. 자, 어떤 거냐면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 그래요. 상환,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요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용이란 말 보이죠? 요 상환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려주세요. 그거든. 비용을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비용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크게. 나중에 가면 여기까지 써야 되니까.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 이거 지워볼게요. 지금 막 외우지 마. 안 써도 돼. 이거 나중에 그 맞서북 가면 싹 정리돼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비용 그러잖아요. 요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전세권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임대차를 많이 살았거든요. 임대차를 많이 살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서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도 조금만 강의하고 내려가려고 이게 뭐 집을 사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시골에 나는 워낙 좋아해서 시골을 내려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거의 좀 자취하다가 수업하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말썽이 뭐냐면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요. 원룸 같은 거 살다 보면. 그러지 않나요? 나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일러가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럼 집주인한테 전화를 한다고. 사장님 이거 보일러 고장나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꼭 그 집주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셔도 고치지 않아. 그냥 그거 당신이 불러다가 고친 다음에 영수증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야. 그럼 나도 바빠 죽겠잖아요. 그럼 오전 수업 끝나고 막 가. 집에까지 가서 보일러 고쳐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 6만 원 들어가, 5만 원 들어가. 비용이. 그럼 카톡을 찍어서 이걸 보냈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이 필요비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거든. 물권에 가서 지상권, 전세권, 계약법에 가면 임대차도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럼 이 필요비라는 게 말 그대로 요게 현상 유지하려면 유지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사람으로 친다면 의식주 아닐까? 의식주?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거 의식주가 비용이야. 우리가 생활비라고 하나 그거? 그래서 생활비 하는 게 가끔 부모님이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 그게 필요비예요. 이게. 그러면 이 유익비는 뭐냐면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으로 친다면 그 성형수술비 같은 거.
여러분들 이 상태로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성형수술을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괜찮아요. 성형수술. 난 좋아. 이게. 예뻐지겠다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돈이 들 뿐이지. 그죠? 단지 견적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 문제지. 또 어디서 하느냐에 또 가격이 또 달라지죠. 그죠? 뭐 쌍꺼풀 수술했는데 뭡니까? 한 10년 지나도 똑같아. 쌍꺼풀 수술이 자국이 보여. 그런 데도 있을 거고, 잘 안 보이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유익비예요. 그러면, 자, 봐봐. 보일러를 고쳤어, 보일러를. 보일러 고치고, 수도꼭지 고치고, 그런 거 뭐겠어요? 그 필요비지, 그런 것들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 안 돌아가면 어떻게 자요? 돌아가야지 따뜻할 거 아니야. 그 필요비죠.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그럼 뭐겠어요? 아니, 대략은 필요비지,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당에다가 잔디를 쫙 깔아. 그럼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보일러? 그렇죠? 귀뚜라미 보일러. 교체를 했어. 그럼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꼭 집 할 때 가서 보면, 집 살 때 가면 뭐라고 그래? 여기 보일러 교체했어요. 1년밖에 안 됐어. 꼭 그 말을 하신다고. 이게 귀뚜라미예요. 그렇게.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것들이 유익비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면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또 임대차에 가면 필요비, 유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냐,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이제 가보자고. 도둑놈이 자전거 훔쳐 갖고 왔죠. 근데 훔쳐올 때부터 자전거가 빵꾸가 났었나 봐. 점유자가 빵꾸 낸 게 아니고 원래 빵꾸가 났다고. 그래서 빵꾸가 난 채를 자전거를 훔쳐 갖고 와서 타고 다니려면 빵꾸를 떼와야 될 거 아니야. 떼왔어. 5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잡혔어. 막 타려다가. 그럼 자전거 돌려줘야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빵꾸 값은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뭐라고, 이 도둑놈 주제에 무슨 빵꾸 값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질문. 도둑놈도 빵꾸 값은 받을 수 있다. 2번. 아니다. 도둑놈 주제에 어떻게 빵꾸 값을 달라고 할 수 있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야, 1번. 왜 그럴까요? 나도 의아했어. 도둑놈이 빵꾸 값을 달라고 한다고? 왜? 도둑놈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소유자도 빵꾸를 때우지 않으면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자기 돈 5만 원 들어가야 되거든. 이해돼요? 근데 도둑놈이 수고스럽게 빵꾸를 때워준 거지. 그럼 얘는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야. 그래서 수고비는 안 주더라도 원재료값인 빵꾸값은 주라. 이게 결론인 거야. 이게 부당이득이니까. 얼마나 법이 냉정해. 그렇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음날 어차피 교도소 갈 거야, 얘는. 빵꾸값은 주더라도. 자, 다시 봐봐요. 얘가 집을 매매해서 왔잖아요. 그럼 집을 사면 거의 대부분 뭐야? 리모델링을 해, 안 해? 하죠. 그렇죠?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요게 한 3천만 원 든 거야. 근데 계약이 깨졌네? 그럼 집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천만 원짜리 부당이득을 본 거나 마찬가지지. 알아들어요?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여기 비용상환 청구권은 요걸 나눠볼게.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점유회복자에서는 두 개를 나누어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됐든 악의 점유자가 됐든 뭐가 돼? 우리가 필요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비, 유익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비용상환 청구권의 첫 번째는 선이든 악이든 구별 없이 뭐 할 수 있다? 요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째는 필요비에서도 나중에 가면 통상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라는 게 있어요. 하나만 잠깐 이야기해 볼게. 아까 과실을 받았다 그랬죠? 과실? 여기에 과실을 자 수치를 했어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실도 남의 돈, 남의 물건 갖고 월세 50만 원 받았는데 보일러를 고쳤다고 5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5만 원까지 달라고 하면 을은 일타쌍피야. 남의 물건 갖고 50만 원 벌고 과실 또 비용 들였다고 비용까지 달라고 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이거지. 야, 을 너는 남의 물건 갖고 돈도 벌고 그렇죠? 보일러 고쳤다고 나한테 5만 원까지 비용 달라고 하면 나는 뭐냐. 그래서 과실을 수취하면 요 비용,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해요. 과실을 수취한 사람에게는. 여기 너무 어렵다. 이거 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필요비든 유익비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하자고. 자, 그러면 이걸 지워볼게, 이제. 이렇게 깨끗이 지워놓고 다시 써보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게 무서운 거야, 사람의 머리가. 아주 무섭습니다. 자, 첫 번째 봐봐. 자전거 이걸 이해해야 돼. 자전거 훔쳐갖고 왔죠. 그럼 자전거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세 개라고. 첫 번째, 도둑놈이 자전거를 대여 사업해가지고 과실을 얻었다. 이걸 요 과실 수취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자전거를 훔쳐갖고 와서 자전거를 타다가 빵꾸를 낸 거야. 아니면 매수자가 매매를 한 다음에 집을 망가뜨린 거지. 그럼 돌려줄 때게 그 상태로 돌려주냐?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가 점유자의 실수로 그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책임을. 세 번째는 자, 자전거를 훔쳐갖고 올 때 아예 처음부터 자전거가 빵꾸가 난 상태지. 도둑놈이 와서 자전거 빵꾸를 떼었고 막 타려다가 아쉽게 잡힌 거야. 한 번도 못 타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용 상환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과실수취권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구별하고요. 선의 점유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근데 악의 점유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돌려주라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점유자가 실수로 멸실훼손했다.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선의, 악의 구별하고 자주점유 구별하고 타주점유 구별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자는 뭘로 가요? 선자는 현존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뭘로 간다는 거야? 전 손해를 뭐라고요? 물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손해를.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 보이잖아요. 비용 여기 봐요. 이게 비용 상환 1년 금방 가요. 알겠죠? 지금 12월 달 내년 10월 달 멀었네 그 생각하면 안 돼. 금방 가본다고. 올해 목표를 잡았으니까 결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전 다독거리는 성향이 제가 아니에요. 할 사람 하고 그렇죠? 말 사람 말자 그런 주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어떻게 하지 뭐 다 돼요.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열심히 되면 나도 그렇게 칭찬하고 싶으면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 그게 배알이 꼴린 게 아니라 뭐라 할까요? 그게 좀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 열심히 한 사람은 합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성향이 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치열한데 근다고 내가 뭐 여러분들 자신을 막 다그치고 막 그러는 의미는 아니고 이게 자 왜 웃었어? 자 뭐가 있냐면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제 성향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코로나고 뭐가 오면 어떻게 해. 가서 들어놓고라도 해야지. 한소 끼고 뭘 해야 돼? 선의 점유자. 그렇죠? 과실치권이 있다. 악의 점유자 없다. 그렇죠? 선자는 뭐야? 선자는 현존이고 나머지는 전손해. 비용은 선이든 악이든
예,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뭐야? 선악을 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내용하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와 닿을 수 있다면 정말 거의 뭐 50% 끝난 거야, 지금 이게. 거의. 이게 다거든요. 이걸 계속 1년 내내 반복을 하는 거야, 지금. 1년 내내. 느낌은 와요, 근데? 느낌만 오죠, 지금. 그렇죠? 느낌만 와도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야. 여기 봐봐요. 이거 하고 시계, 이제 시계. 자, 203조, 상환 청구권. 이 비용이에요. 이 비용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용 그러면 여기에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라고 돼 있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찾으면 참 좋은데, 여기 잠깐 앞에 거 봐볼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니까 점유물의 점유자에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 악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보이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201조 과실수칙권. 여기 선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악이 보이죠? 그러면 201조와 202조는 선이 악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그렇죠?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 오니까 선이 악이가 없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여기가 선인지 여기가 악인지 구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필요비 청구권은 무슨 말이야? 선악의 구별 없이 구별 불문하고 이 필요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도 똑같아. 2항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했어요. 개량, 유익비. 그렇죠? 현존할 때 하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눠놓고 보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선의 점유자,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 여기 필요비, 유익비가 나오지만 전부 다 점유자가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필요비, 유익비 모두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조문에서.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구별을 안 해요. 비용 상환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기 나오네요. 점유자는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비용을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이렇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필요비라고 돼 있죠? 필요비 청구권은 물건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통상의 필요비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특별 필요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이것들은 지금은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네요. 알겠죠? 이것들 우리가 머리카락은 있어야 되죠. 그죠? 머리. 그럼 머리를 뭡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뭐랄 까요? 이렇게 머리를 카트해달라고 하면 필요비 정도 될 것 같고, 머리를 심어달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막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특별 필요비가 되겠죠? 지붕에서 비가 새. 그럼 방수업자를 불러다가 비용이 안 들게, 불이 안 새게 해야 되죠? 이건 통상의 필요비일 것 같고, 아침에 눈 떴는데 지붕 자체가 없어. 그럼 지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특별 필요비. 이게,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러면 뭐 그냥 통상 필요비지만 보일러를 통째로 귀뚜라미로 바꿔. 그럼 특별 필요비?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통상과 특별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점유자가 과실 있잖아요. 요 과실 아까 과실
월세. 그죠? 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는 안 돼? 통상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보이죠? 근데 옆에다가 뭐는 된다? 예, 특별. 오케이. 필요비는 예, 청구할 수 예, 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통상은 안 되는데 특별은 돼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단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박스 있잖아요. 과실수취권, 그냥 멸실훼손, 비용 상환 있죠? 요 박스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아, 대만족이에요, 지금. 기초과정에서 이것까지 외워버리면 뭐 할 게 없어, 이게. 네, 깔끔해. 이거 한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요?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힌 거야. 그렇죠? 이제 몇 문제 남은 거야? 39문제. 아니, 정말이야, 농담이 아니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우리 그 24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거기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 보인가요? 네, 걔는 아직은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X. 아니, 이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나와요. 근데 요건 나중에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굳이 책 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네요. 247페이지 와볼래요? 거기 보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라는 거 보인가요? 보이죠?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가 나오는데, 요건 우리가 나중에 한 번씩 써먹긴 해요. 써먹긴 했는데, 요거 하나 잠깐, 요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알겠죠?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믿고 오면 돼요. 이거요.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쉬워. 풀어놓고 보면. 이거 외우지 마. 이런 거. 뭐 핵심 아니요. 알겠죠? 이거. 데코레이션이에요, 그냥. 자, 여기 보면 점유의 소하고 본권의 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아주 쉬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아까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훔침을 당했다? 요 을이 뭐라고 을이요? 도둑놈 시키요. 일본 사람이요. 난 일본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꼭 이상하게 왜 이야기할 때 정구 담아라고 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정구라고 해야지 왜 담아라고 쓰냐고, 일본 말인데. 이게 나이 먹은 태를 내냐고 내한테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정구 그러면 되는데 왜 정구 담아 그러냐고. 여러분들 그런 말 안 써요? 무식기를 쓰지 않아요? 자, 미안해요. 자, 근데 자전거를 훔쳐갖고 왔잖아요. 도둑놈이요, 얘가. 그러면 이 사람이 자전거 훔침을 당하기 전에 물권 2개를 갖고 있었다고. 뭐예요? 2개. 뭐? 소유권. 소유권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물권 2개죠. 그럼 점유권에게서 내놔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점유권 가지고 또 패소를 당할 수 있거든. 재판에서 질 수가 있다고. 얘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럼 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뭐야? 소유권. 오케이. 요게 본권이야. 요 소유권을 가지고 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2가지 권리가 얘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서로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 별개니까. 별개의 물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갑이란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그렇죠? 집주인하고. 근데 여기 을이 전세권자야. 권자인데 여기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 도둑놈이, 여기 병이란 사람이 요 도둑놈이야. 요 집을. 그럼 요 전세권자는 이 누구한테요? 얘 도둑놈한테 야, 너 나가. 왜 남의 집에 들어온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전세권에 기해서도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방해 제거. 또 얘는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전세권자니까.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도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게 본권이야, 요게 점유권이. 아니, 전세권이. 그러면 전세권에 기해서도 나가. 전세권에 기해서도 나가. 점유권에 기해서도 요걸로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여기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권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듯이. 그러면 자,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이 뭔지 모르죠. 본권은 여기가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임차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뭔지 몰라. 그렇죠? 그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권을 이유로 해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점유권은 점유권만 재판하고 소유권은 소유권은 재판해야 되지.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완전히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니 이해만 해라고. 이해만. 애우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책상에 누군가 앉아있더라. 그럼 뭘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점유권에 기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겠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서로가 별개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아듣나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점유권이에요. 그럼 가장 우리가 봐봐.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점유권에서 첫 번째가 요거예요. 점유 개념이 뭐였어요? 점유 개념. 점유 개념이 뭐야? 사실상 집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점유잖아요. 두 번째가 우리가 점유의 종류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자주하고 타주만. 자주는 뭐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 도둑놈. 소유권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타주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전세권자, 아까 지상권자, 임차인들 점유는 타주지. 지금 여러분들 점유하고 있죠? 책상에서. 자주야, 타주야. 타주점유지. 뭐 눈깔 굴리기는. 타주지. 자주인 것 같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따가 버스가 안 태워준다니까. 책상 의자 들고 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점유는 점유지만 타주점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죠? 자타구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아까 점유의 추정력. 배운 것 같지도 않죠? 점유의 추정력. 아까 뭐라고 했어? 소유의사, 그 다음에 타주점유, 자주점유. 평온, 공연, 선의, 그렇죠?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거 추정력. 좋아해요, 197조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거예요. 점유자와 요 회복자 관계, 요거 지금. 그래서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선의점이 있다, 악의는 없다. 그렇죠? 그 내용.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본 거라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가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넣어야 돼. 점유회복자. 그 다음에 요 추정력이나 요것들은 참 중요해요.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제가 마친 거라고 지금. 2시간 동안에. 집에 가면 할 수 있나요? 대답을 안 내요. 자, 만약에 무피권은 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죠? 자, 좀 쉬었다 오면 이제 소유권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정리하죠. 갔다 오세요, 이제.